자, 마약 수사 관련된 속보도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병로와 백혜령 경정이 얘기를 나눴던 녹취록이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뭐 녹취록 관련된 기사만 간단하게 보고 녹취록 내용 중에 핵심은 제가 짚어드릴게요. 네, CBS 노컷뉴스가 조병로 경무관과 백혜령 경정관 통화 녹음 파일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녹취가 꽤 긴데요. 그중 조병로 경무관이 백혜령 경정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냐고 발언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청문회에서는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쭉 나와 있는 내용은 아마도 이제 백경정이 눈치를 챈 거야. 이거 지금 위에서 누군가 압박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조병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절차,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압박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냐, 특별한 연관이 있냐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쭉 물어봐요. 근데 아이고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라면서 잘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내용 중간에 그 얘기가 있어요. 부장님, 저도 이거 하면서 주변에서 흘러듣는 얘기가 뭐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일하다가 탁탁 막히고 그러는데 들리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심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데 잘 안 풀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이게 지금 이렇게 안 풀리는 거다. 대통령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슬쩍 물어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조병로가,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가 아니가, 뭐라고 대통령, 아니,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연락이 간 거는 본인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연락은 자기가 시켰겠죠. 기존에 있는 김창수 영등포 소장한테 자기가 시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증을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군데 찌르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병로는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조병로한테 대통령실에 내가 용산에도 찔렀고 세관에도 찔렀고 어디도 찔렀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나, 아니면 조병로가 지금 이거 처리하려고 하면 세관장 정도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영등포 소장이랑 중앙 서울청에 있는 서장 정도한테는 전화를 좀 해주시면 제가 가서 나머지 뒷수습을 하겠습니다. 뭐 요런 식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러한 압력이 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건은 대통령실이 개입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이게 경찰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내가 취임하면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라고 경찰 장악에 자신감을 보였던 김건희의 그 어투가 왜 이렇게까지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조병로 경무관 입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한 번씩만 얘기하면 되는데 뭘 또 전화를 했어? 또 연락이 왔나요? 이거는 조병로 경무관이 얘기한 거예요. 먼저 백경정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저 자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제가 심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병로가 아니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 이거죠. 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통화가 중요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백혜령 경정이죠. 제가 이제 부장님께 왜 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했던 얘기들이 당신이 다 한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확인하기 위해서. 네, 확인하기 위해서 조병로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로 말 매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장님께 왜 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아니면 조병로가 아니면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문제는 다른 데서 책임질 문제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네네.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가로 열고 닫고. 그거 내가 다 조정하는 거잖아.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조병로는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백경정이 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심해라. 그런 부분은 없다. 뭐 잘 정리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애초에 이런 수사 외압을 받고 있는 거를 본인이 관할은 아니지만 알게 됐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조언을 하거나 이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세요. 관할도 아닌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라고 하면 관계가 부정이 되겠죠. 근데 관할도 아닌 조병로는 전부 다 그 의문과 외압의 실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는 마치 자신이 이걸 알고 있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은근히 이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시종 일관해요. 한 번도 아닌데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래놓고 본인은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문제는 이게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이제 백경정이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최상병 수사팀에 보내졌다는 거죠. 공수처가 이게 의도를 한 것인지, 그러니까 최상병 팀에 보내진 의의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 안팎에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주임 검사를 차정현 수사기획관이 맡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건의 규모나 비중, 난이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두 사건을 한꺼번에 소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차정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맡은 이유는 최상병 사건과 세관 마약 사건이 사실관계 구조나 법리 등이 서로 맞닿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일단 두 사건 모두 수사 외압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나온 점이 같고요. 그리고 수사 담당자가 의혹 폭로 당사자인 점,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 이종호가 등장하는 점 등이 공통점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 관련자들하고 통화 과정 중에 지금 최상병 사건에 통화했던 번호 7070이라든지 윤석열의 개인 폰이라든지 아니면 이종호의 통화 목록에 양측의 인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것만 나온다고 치면 이건 100% 이종호 중심의 일종의 사건 무마 게이트로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종호 폰과 통화 기록을 따봐가지고 그 안에 최상병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마약 수사 외압에 대한 관련자들의 번호가 여기서 뜬다고 하면 이건 그냥 빼박인 거죠. 이 빼박은 전부 다 김건희한테 이 모든 의심이 갈 수 있는 빼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규모는 방대하지만 연결고리만 찾으면 돼요. 이분은 이종호를 뒤져서든 7070을 뒤져서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양쪽 인사가 다 이 공통된 청와대 번호 7070 번호나 이종호 폰으로 통화를 한 게 있다. 이 사건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얘기 다루는 순간 이종호와 김건희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연 근데 이 차정현 부장검사가 10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데 일단 연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이 그렇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윤석열이 해요. 윤석열이 이 사람을 자른다고 하면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거고 이거를 도이치 변호했던 이 2부에 있는 자기 신복한테 네가 이거 해결해라라고 넘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때쯤 그렇죠. 하면. 그렇죠. 하지만 근데 만약에 연임을 제가 해주잖아? 그럼 그것도 약간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어떻게 덮을 특별한 방법을 지금 찾았나? 네. 그러니까 연임돼도 의심해야 되고 잘려도 나도 의심해야 의심해야 되니까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특검을 해놓는 수밖에 없어요. 특검으로 몰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차원에서 제발 공수처가 관련 대화들에 대한 통화 기록만이라도 제대로 좀 확보를 해줬으면 이게 비교도 하지 마. 리스트만 그냥 압수해가지고 압수해가지고 넘겨. 보관만 하고 넘겨줘. 넘겨줘 제발. 그냥 아무 짓 안 해도 되니까. 아무튼 이 사건도 결국은 국회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마무리돼가고 있는 전당대회 끝나고 당대표가 들어서게 되면, 이재명 대표 들어서게 되면 바로 특검을 당론으로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